보이지 않는 적을 공격하고 비대칭 전력 무기와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은 여전히 화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기와 막대한 비용으로 개발된 최첨단 무기들이 경쟁하는 시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화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곁에 두었지만 은근히 무시해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 전력이 이제 다시 현대전장에서 소환되었습니다. 105mm 똥포라 불리며 그리운 추억으로만 남았던 견인포. 짜잔! 내가 이제는 돌아왔다. 풍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생 2회차의 막을 열었습니다. 대체 우리의 포방부는 어디까지 화력을 갈구할까요? 부족함의 끝은 없습니다. 풍익의 포생 2회차, 그 화려한 복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105mm 견인포를 방열하기 위해 병사들이 흘린 구슬땀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공. 저는 105mm 견인포의 포반장으로 전역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친구의 능력과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무기가 다시 현대 전장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정말 반갑고 즐겁습니다. 풍익! 저에게 풍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리며 전장을 지킨 추억의 전우 같은 존재입니다. 전쟁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지배하고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포병 진지를 깊숙이 숨겨두면 안전하게 화력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번의 사격만으로도 위치가 드러나 곧바로 반격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포병은 더 이상 집중 배치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은 이제 분산 운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사격 후 즉시 위치를 바꾸는 쉴든스쿨, 그리고 소규모 포대를 광범위하게 퍼뜨려 전선의 빈틈을 없애는 분산 배치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포대를 동시에 통제하려면 실시간 정보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데이터 링크입니다. 데이터 링크는 모든 전투체계의 신경망입니다. 드론이 적의 위치를 탐지하고 그 정보가 지휘소로 전달되며 포병은 단 몇 초 만에 사격 명령을 받아 타격합니다. 탐지, 식별, 결정, 타격, 평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 링크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 킬체인의 핵심입니다. 즉, 한국군이 추진 중인 아미타이거 4.0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아미타이거 4.0, 한국 육군이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네트워크 전장 전략입니다. 대규모 병력 중심의 작전에서 벗어나 드론과 무인 체계, AI, 데이터 기반의 지휘 시스템으로 전장을 통합하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풍익은 이 아미타이거 4.0의 철학을 현실 전력으로 구현한 대표 사례입니다. 이제 포병은 단순히 포를 쏘는 집단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풍익은 그 유기체 속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움직이는 스마트 화력 노드입니다. 풍익은 105mm 견인포를 현대적으로 개조한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과거엔 단순히 똥포라 불리며 퇴역을 앞두었던 무기였지만 지금은 첨단 지휘 체계와 완벽하게 연결된 스마트 포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스마트하게 변한 105mm의 장점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기동성입니다. 차륜형 기반으로 빠르게 전선을 이동하며 자동 방열 시스템을 통해 최소 30초, 최대 2분 안에 방열을 완료합니다. 자주포에게는 당연한 기능일지 모르지만 몸뚱이가 전력의 전부였던 견인포에게는 거의 원시 인류가 처음 라이터를 만난 것 같은 혁신입니다. 한겨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새벽, 달빛조차 없는 무월광 취약 시기,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요청한 조명탄 지원을 위해 바닷가로 출동합니다. 방한복조차 모시메리처럼 느껴지는 겨울 바닷바람을 뚫고 꽁꽁언 나대지의 바닥을 곡괭이와 삽으로 발목 깊이 이상 땅을 파고 고인목을 대고 성인 허벅지뼈 크기의 철쭉을 오한마로 때려박고 있습니다.
분주한 구마소리, 가파지는 숨소리들. 어느덧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들이 어둠을 이겨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제는 추억 속에 묻어두고 이제는 버튼 하나로 방열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풍익의 전동화는 전장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였고 결과적으로 현대전에서도 충분히 통할 가치 있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아미타이거 4.0이 추구하는 고기동 전투 전력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운용 인원입니다. 기존 견인포는 최소 6명 이상이 필요했지만 풍익은 기본 5명, 긴급 상황에서는 2명만으로도 운용 가능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전동화되어 있고 운용 과정이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가 데이터 링크로 지휘 체계와 직접 연결되며 전선에서 풍익을 촘촘히 분산 배치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는 아미타이거 4.0이 지향하는 저비용, 고효율 전력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세 번째, 전자식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드론에서 제공한 표적표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곧바로 사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관측병과 FDC에서 계단식으로 하달되던 표적 정보는 최근 보급이 확장되고 있는 다기능 관측경을 통해 더 빠르고 손쉽고 정확하게 목표물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표적 정보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상급지휘 통제실과도 연동되며 사격 명령과 사격 결과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아미타이거 4.0이 핵심인 연동형 네트워크 체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풍익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기존의 포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최대 11km 수준으로 제한적이며 살상 반경은 30m 정도로 155mm인 K9 자주포의 성능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방호력이 낮아 적 드론과 반격 포격에 취약합니다. 무엇보다 단발 화력이 부족해 집중 타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마른 포방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상쇄할 수 있는 장점도 분명합니다. 풍익은 대당 약 7억 원 수준으로 제작되며 벡트 국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과 유지비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현대전의 방향성은 넓은 전선을 분산형 네트워크로 커버하는 것입니다. 풍익은 바로 이 전략적 방향성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풍익을 잊게 했고 풍익을 다시 살린 결정적 이유, 바로 340만 발의 탄약 재고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하루에도 수만 발의 포탄이 소모됩니다. 155mm 신형탄만으로는 절대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5mm 탄약은 이미 세계의 모든 105mm 탄약을 모은 것보다 많을 만큼의 넘치는 탄이 비축되어 있어 초기 대규모 소모전에서도 안정적인 화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풍익은 전쟁 초반을 버티게 하는 전략적 방어선입니다. 또한 사거리와 파괴력을 늘리기 위한 대안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풍익의 화력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풍익은 단순히 옛 무기를 재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이거 4.0이 지향하는 스마트 육군 전략 속에서 드론과 데이터 링크가 결합된 새로운 분산형 화력 노드로 부활했습니다. 장기전을 버틸 수 있는 탄약, 저비용으로 넓은 전선을 지탱하는 운용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발전 가능성까지. 풍익은 더 이상 똥포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 똥포라고 부르지 마세요. 풍익은 현대전의 수문장이자 국가 전략을 지탱하는 든든한 보험이며 자주 국방을 위한 국경의 수호대로 다시 한번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콘텐츠를 만들며 가장 반갑고 즐거웠던 주제였습니다. 저에게 풍익은 전우 같은 존재입니다. 덕분에 포반장 대회에서 외박증도 받았고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아주 값비싼 포상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를 놓아주려 합니다. 잘 살아라 풍익. 끝으로 창군 역사 이래 모든 포병, 박격포, 무반동포, 155mm, 105mm 견인포를 운영하셨던 모든 장병분들의 노고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의 인내와 끈기에 격한 감동을 느끼며 가급적이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은 견인포도 직사 쏠 수 있어! 김마담도 경록해 했던 훈련 나가면 우리를 한 수 적고 봤던 K2 전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